분명히 내 잘못이 아닌데 당당하게 내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고 싶은데 머릿속에 있는 논리적인 말들을 입 밖으로 꺼내기도 전에 눈물부터 왈칵 쏟아진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회사에서 회의하는 시간입니다. 혹은 연인이나 가족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중일 수도 있죠. 상대방이 내게 오해를 했거나 선을 넘는 무례한 말을 던집니다. 내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반박 논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제게 너무 상처가 되네요. 그 상황은 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하려고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여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목구멍 안쪽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듭니다. 코끝이 찡해지더니 내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하죠. 심장은 귓가에서 들릴 정도로 쿵쾅거리며 뛰고 애써 목소리를 쥐어짜 내보지만 염소처럼 심하게 떨려 나옵니다. 나는 지금 슬픈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동정을 구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저 너무 억울하고 진짜 화가 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몸은 마치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처럼 통제 불능 상태로 눈물을 쏟아냅니다. 이럴 때 가장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 미치겠네. 여기서 울면 안 되는데. 지금 울면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을 못하는 바보 같을까?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그치고 채찍질해 보지만 한 번 터진 눈물은 야속하게도 멈추질 않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참으려고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숨을 참아볼수록 호흡은 더 가빠지고 눈물방울은 더 굵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반응은 어떨까요? 열의 아홉은 크게 당황하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심한 말을 했다고 울어? 지금 울면 다야? 우니까 내가 나쁜 사람 된 것 같잖아. 대화로 풀자고 해놓고 감정적으로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 억울함은 그야말로 폭발하고 맙니다. 내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는 지금 때를 쓰거나 감정으로 호소하려는 게 절대 아닌데, 이 바보 같은 눈물 때문에 내 정당한 분노마저 무시당하고 순식간에 나를 말이 안 통하는 감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상황이 미치도록 답답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퉁퉁 부은 빨간 눈을 거울로 보며 우리는 깊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있었던 일을 수십 번, 수백 번 곱씹습니다. 아까 거기서 울지 말고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왜 나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눈물부터 날까? 나는 멘탈이 너무 약해. 이런 성격으로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결국 화살은 나 자신을 향합니다. 내 성격이 너무 나약하고 찌질해서 남들처럼 쿨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상처받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리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깎아내리며 이불을 뒤집어쓰기 전에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화가 났을 때 눈물부터 터지는 건 결코 당신의 멘탈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감정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과 뇌과학으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되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심지어 똑똑한 신체 반응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 속에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아주 작은 아몬드 모양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우리 몸의 알람 시스템과 같습니다. 외부에서 스트레스나 위협, 억울함, 분노 같은 자극이 들어오면 비상벨을 마구 울려대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남들보다 더 세밀하고 예민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이 편도체의 알람 시스템이 최신형 초고감도 센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갈등 상황에 부닥쳤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저 기분 나쁘다 정도로 느낄 일을 세밀한 사람들은 훨씬 더 입체적이고 강렬하게 느낍니다. 상대방이 던진 말의 날카로움, 그 공간의 싸늘한 공기, 억울한 나의 처지, 그리고 이 갈등이 불러올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미래까지 동시에 온 몸으로 흡수해버립니다. 이렇게 감정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편도체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엄청난 속도로 감정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순식간에 머릿속이 붉은색 경고등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의 뇌에서 감정을 느끼는 부분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위치가 다릅니다. 이성적인 언어를 관장하는 개뇌피질은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과도하게 흥분해버리면 일시적으로 전원이 꺼져버립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편도체 납치, 즉 아믹달라 하이제킹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이성을 완전히 납치해버린 상태라는 뜻이죠. 쉽게 비유하자면 컴퓨터에 너무 많은 고사양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띄웠을 때 화면이 멈추고 마우스가 움직이지 않는 렉 현상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너무 많은 감정 정보를 처리하느라 일시적인 렉이 걸린 것 뿐입니다. 언어 기능이 마비되었으니 아무리 머릿속에 정답이 있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 몸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터지기 직전인 압력솥과 같습니다. 안에서는 억울함과 분노라는 뜨거운 수증기가 팽창하고 있는데 말로 빼내지 못하니 압력이 한계치에 다다릅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의 몸이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선택하는 비상 탈출구가 바로 눈물입니다. 우리의 몸은 너무 똑똑해서 이 거대한 감정의 압력을 그대로 방치하면 마음에 큰 병이 들거나 스스로가 무너질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압력을 낮출 수 있는 밸브를 열어버리는 겁니다. 눈물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출하고 과열된 뇌를 식혀주는 것이죠. 즉, 당신이 화가 날 때 흘리는 눈물은 멘탈이 약해서 굴복하는 항복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강력하게 차오른 분노로부터 내 몸과 마음이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작동시키는 아주 건강하고 지혜로운 자기 보호 기제인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눈물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주 깊고 아름다운 심리학적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화가 날 때마다 눈물을 펑펑 쏟는 사람들의 99%는 타인의 감정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높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높은 공감 능력이 눈물의 진짜 주범이라고 할 수 있죠.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무딘 사람들은 그저 내 기분 나쁜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지르거나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막말을 여과 없이 쏟아냅니다. 필터가 없으니 말이 쉽게 나오죠. 하지만 당신의 뛰어난 안테나는 다릅니다. 당신은 그 짧고 긴박한 순간에도 엄청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어쩌지? 내가 여기서 화를 내면 분위기가 돌이킬 수 없이 험악해질 텐데 나중에 서로 얼굴을 어떻게 보지? 당신은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 순간에도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감정까지 배려하고 걱정합니다.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저 사람에게조차 똑같이 상처를 되돌려주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정당한 분노와 타인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나의 선한 본성, 이 두 가지가 마음속에서 엄청난 크기로 격돌합니다. 화는 내야겠는데 상처는 주기 싫고, 이 딜레마 속에서 뇌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 모든 스위치를 꺼버린 채 눈물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시겠나요? 당신이 말 대신 눈물을 흘리는 건 당신이 나약하거나 바보 같아서가 아닙니다. 남에게 함부로 상처 주느니 차라리 내가 상처받고 우는 것을 택할 만큼 당신이 너무나도 선하고 따뜻한 심성을 가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당신의 깊은 다정함이 밖으로 흘러넘친 흔적일 뿐입니다. 자, 이제 내 눈물의 진짜 의미를 알았으니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예민한 기질을 하루아침에 무딘 성격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눈물이라는 신호를 다루는 나만의 매뉴얼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억울하게 이불킥을 하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눈물이 날 것 같을 때 억지로 참지 말고 내 눈물에 허락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코끝이 찡해지면 안 돼, 참아, 울지 마, 여기서 울면 진짜 바보야 라고 속으로 자신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뇌는 압력솥과 같다고요. 감정을 억누르려고 할수록 압력은 더 높아지고 결국 더 통제할 수 없는 오열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눈물이 차오르는 게 느껴지면 속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외쳐보세요. 내가 지금 진짜 화가 많이 났구나. 억울해서 미치겠구나.
내 뇌가 지금 감정 과부하가 걸렸네?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건 당연한 거야. 울어도 괜찮아. 내 억울한 감정과 신체 반응에 가장 먼저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겁니다. 나 자신이 내 편을 들어주는 순간 긴장했던 뇌는 아, 주인이 지금 상황을 인지했구나 하고 안심하며 폭주하던 편도체를 조금씩 가라앉힙니다. 신기하게도 스스로 울어도 좋다고 허락하는 순간 오히려 감정이 차분해지면서 눈물이 쏙 들어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도저히 눈물을 멈출 수 없을 때 쓰는 타임아웃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이 쏟아지는데도 억지로 말을 이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말을 하다 보면 내 논리는 엉망이 되고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약점만 잡히게 되죠. 목이 메어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서 당장 대화를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직접 당신의 상태를 당당하게 선언하세요. 제가 지금 우는 건 제 의견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당신의 말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생리적으로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성적으로 대화하기 어려우니 진정할 시간을 주세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당신의 눈물이 가진 진짜 의미를 말로 선언해버리는 순간 상황의 주도권은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당신의 눈물을 만만한 약자의 것으로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말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하게 되죠. 나 스스로도 저 사람이 나를 바보로 생각하면 어쩌지? 라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상황을 중단시키고 화장실이나 비상구로 가서 펑펑 울며 압력솥에 김을 다 빼버리세요. 감정이 충분히 빠져나가야 이성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뇌의 전원이 다시 켜졌을 때 글이라는 가장 차갑고 훌륭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눈물 때문에 현장에서는 제대로 따지지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그제야 아까 멈췄던 이성의 영역을 아주 활발하게 가동합니다. 이때 펜을 들거나 키보드를 두드리세요. 글은 감정의 불순물을 덜어내고 팩트와 논리만 전달하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대화를 멈추고 자리를 피한 뒤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 메신저나 이메일 혹은 정중한 장문의 텍스트로 내 억울함과 나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팀장님, 아까 회의 시간에는 제 감정이 격해져서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업무는 제 담당이 아니며 타 부서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아까는 너무 당황해서 눈물이 났어. 하지만 네가 무심코 던진 그 말이 내게는 선을 넘은 무례한 행동으로 느껴졌어.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눈물 때문에 무너진 줄 알았던 나의 논리가 이렇게 정돈된 활자가 되어 상대방에게 꽂힐 때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강력하고 지성적이며 서늘한 반격이 됩니다. 상대방은 정제된 글을 읽으며 자신의 잘못을 훨씬 더 무겁게 느끼게 되죠. 당신은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격의 타이밍을 더 완벽한 시간으로 미룬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날은 타임아웃을 외치지도 못하고 결국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바보처럼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씻으려고 화장실 거울을 보는 순간 낮에 흘렸던 눈물이 떠올라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발 오늘 눈물을 보였다는 사실 하나로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세요.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며 스스로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이렇게 소리내어 말해주세요. 그렇게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남한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애쓰느라 참 고생했어. 내 몸이 나를 지키려고 억지로 눈물이라도 짜내서 나를 살려주는구나. 내 마음이 그만큼 순수하고 맑아서 그런 거야. 오늘 하루 진짜 수고 많았어. 당신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거칠고 무례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타인과 평화롭게 지내보려고 발버둥치는 당신의 그 여린 마음이는 저는 참 눈물겹게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느니 차라리 내가 눈물을 흘리고 마는 사람, 남의 아픔에 내 일처럼 공감하느라 감정의 그릇이 늘 찰랑거리는 사람. 가끔은 이런 성격이 나를 너무 피곤하게 만들고 손해만 보는 것 같지만 한 번만 크게 시야를 넓혀보세요. 그런 당신이 세상에 없다면 다들 자기 주장만 하고 남에게 막말을 쏟아내는 이 세상은 얼마나 차갑고 삭막해질까요? 당신의 그 예민함과 세밀한 마음씨야날로 무례함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안전한 안전망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온기 있게 유지하는 가장 큰 보물은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세상을 정화하는 맑은 물과 같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화가 날 때 터지는 눈물 때문에 당신의 고귀한 자존감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눈물은 당신의 나약함이 아니라 타인과 세상을 향한 당신의 깊은 다정함이 흘러넘치는 것뿐입니다. 그 다정함의 가치를 스스로가 먼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마음에 얹혀있던 억울함의 돌덩이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그 맑은 눈물과 세밀한 마음이 내일은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방패가 되어 당신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오늘 밤은 나게 흘렸던 눈물을 모두 잊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안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